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혁신 진호도 플랫폼 9.5로 구축하는 신뢰 기반의 AI 데이터 인프라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진호도 코리아 기술총괄을 맡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최근 IT 업계의 화두는 단연 생성형 AI와 LLM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 운영 환경에 AI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큰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보고 디노도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뢰 기반의 AI 인프라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현재 우리가 겪는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기업들에게 AI의 성공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수많은 독립 분석가들과 언론이 높은 실패율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여름 MIT가 AI 프로젝트의 95%가 긍정적인 ROI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실패 여부는 한 가지 핵심 질문, 즉 AI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들은 AI에 대한 신뢰 부족이 대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현대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데이터 현대화를 위해 수십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분명히 시장 전체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지적합니다. AI는 학습을 하지 않거나 비즈니스 맥락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조직의 정책 및 거버넌스 안전장치의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통합되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이죠.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AI가 학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필요한 모든 데이터에 즉시 접근할 수 없고 당면한 과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며 AI, 사람, 기타 기존 어플리케이션이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AI 진전의 가장 큰 장벽 1위로 42%가 시스템 간 데이터 접근 및 통합 문제를 꼽았고 37%가 컴플라이언스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레이크하우스로의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데이터 현대화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근본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반증이고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지금의 방식은 AI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AI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지능의 세 가지 기본 단계로 돌아가 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인지입니다. 에이전트는 상황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대부분의 운영 사례에서 이는 과거 특정 시점의 데이터 스냅샷이 아닌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I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똑똑하고 정확해지므로 조직들은 비정형 데이터, 제3자의 데이터, 추가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기존 데이터 관리 범위를 넘어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거래, 고객 상호작용 또는 운영 활동에서 학습하지 못하거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 상황의 중요한 측면을 놓치는 에이전트는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결정입니다. 모든 조직 리더는 매일 결정을 내리며 각 결정에 있어 해당 결정과 관련된 최상의 정보를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특정 상황에 적합한 데이터일까요? 신호와 잡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바로 컨텍스트, 문맥적 메타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조직은 디지털 경험부터 거래 시스템, 청구, 금융, 헬프데스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스템의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에는 잠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중복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 일부만이 주어진 상황에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잡음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데이터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상담원은 잘못된 데이터를 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신뢰도 할 수 없겠죠. 마지막 단계, 행동입니다.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을까요? 각 조직에는 AI의 적절한 사용을 규율하는 비즈니스 SLA, 보안 및 기타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AI 규제는 기존 데이터 관리 관행이 중점을 두어온 양질의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선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룹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AI가 윤리적이고 편향 없는 결정을 내리도록 보장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를 설명하며 결과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에이전트는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기업의 데이터 관리 방식은 이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들은 모두 데이터를 다른 장소로 물리적으로 복사하고 적지 않은 저장 중심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복사하는 순간 데이터는 과거의 정보가 되며 복제본이 늘어날수록 보안과 의무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 전통적인 복제 중심 데이터 관리 방식으로는 AI의 실시간성과 엄격한 거버넌스 요구사항을 결코 충족할 수 없습니다. 기존 데이터 관리는 사전에 알려진 맥락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질문을 던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이전틱 AI는 다릅니다. 이 AI는 단일 저장소로는 쉽게 담을 수 없는 다양하고 실시간이며 도메인을 넘나드는 데이터로부터 에이전트가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려줄 수도 있는 맥락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합니다. AI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AI가 지닌 혁신적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관리를 혁신할 때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AI의 차별화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를 통해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에이전트가 당면한 맥락을 고려하고 일관된 의미 체계, 즉 일관된 진실의 기준에 기반하여 어떤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에이전트의 결정과 행동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 모든 적용 가능한 안전장치 범위 내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 게다가 AI는 그 어떤 기술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컴퓨팅 자원을 더 많이 소모합니다. 비용을 적절히 관리하면서도 최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심지어 제3자 등 말 그대로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AI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액티브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레이어가 필수적이 될 것이고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컨텍스트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AI 모델이라도 그 기업만의 고유한 비즈니스 현실을 스스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럴듯한 오답, 즉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맥락의 부재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는 세 가지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기술적 데이터를 비즈니스 개념과 지표로 번역해주는 의미, 과거가 아니라 재고와 주문, 고객 현황처럼 지금 이 순간을 반영하는 상태, 그리고 사용자 속성 기반 권한과 동적 마스터킹, 리니지를 다루는 거버넌스입니다. 엔터프라이즈에게는 이런 컨텍스트가 살아 숨쉬는 계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액티브 컨텍스트 계층이란 무엇인가? 핵심은 문서화된 정적 맥락이 아니라 실행 시점에 적용되는 동적 맥락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비즈니스 규칙이 카탈로그 문서에만 남아있고 거버넌스는 사후 감사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복제된 과거의 배치 데이터였습니다. 반면 액티브 컨텍스트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시점에 즉시 비즈니스 의미를 부여하고 접근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민감 정보는 모델에 전달되기 전에 차단합니다. 즉, 시메틱과 거버넌스, 실시간 접근, 리니지를 하나의 논리적 계층으로 결합한 아키텍처를 말합니다. 이 계층이 있으면 AI 시스템은 분산된 환경 전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컨텍스트에 안전하고 일관되게 그리고 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대로 이 계층이 없으면 세 가지 한계에 부딪힙니다.
첫째, 비즈니스 용어가 잘못 해석되고 불완전한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같은 질문에도 매번 다른 답이 나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정책이 솔루션마다 파편화되어 보안과 규정 준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워 안전한 확장이 어렵습니다. 이를 위한 협의, 소통 단계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되죠. 셋째, 프로젝트마다 같은 개발을 반복하면서 데이터 공급은 늦어지고 유지보수 비용만 지속적으로 확장 시마다 선형적으로 늘어나서 경제적 확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사나 재활용, 이런 환경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죠. 이런 한계를 알면서도 또 다시 과오를 답습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이 액티브 컨텍스트 기반의 AI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디노도의 범용 연결성, 제로 카피 전달, 관리형 액세스, 의미론적 신뢰라는 네 가지 상호 의존적인 핵심 요소를 통해 이를 구현합니다. 이 핵심 요소들이 결합되어 AI 에이전트, 분석 도구, 어플리케이션 및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관리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의미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데이터 자산이 생성이 됩니다. 디노도의 통합 시멘틱 레이어는 실시간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 AI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핵심 작동 방식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통합 시멘틱 모델. 데이터를 직접 이동하지 않고 메타데이터만 중앙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주요 카탈로그 도구와 동기화되며 데이터 사용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AI가 언제나 올바른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데이터 제품에 대한 도입. 데이터를 미리 복사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 가상으로 접근해 실시간 처리합니다. 각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거버넌스 정책 SLA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디노도는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실시간성을 저해하는 다른 벤더와 달리 실시간 데이터, 올바른 데이터, 완전한 거버넌스라는 에젠틱 AI의 3대 필수 요소를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AI 데이터 레이어를 실제로 어떻게 구축하는지 계층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구조를 보시면 논리적 통제와 도메인 단위의 유연성을 결합한 5개의 세부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세부 계층을 설명드리면 데이터 소스 계층은 원천 DB에 연결해 원천과 동일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수집된 정보 위에 외부의 기술 메타를 연계하고 필요에 따라 원천과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데이터 클렌징을 구현하고 시멘틱과 부합하는 통합 데이터 모델을 필요에 따라 정교화 또는 비정교화를 합니다. 시멘틱 계층은 비즈니스 용어를 기반으로 표준 통합 모델을 만들고 거버넌스와 보안을 적용하여 안전한 데이터 계층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데이터 프로덕트 계층은 즉 마켓플레이스에서 최종 상품화를 하여 사용자에게 공유합니다. 마지막 데이터 서비스는 REST와 AI SDK, MCP 인터페이스로 데이터 프로덕트를 외부에 노출시킵니다. 이렇게 단계적 구축을 통해 AI 데이터 레이어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세부 계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계층은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IT 운영 부서가 최대한 수작업을 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노도가 제공하는 스케줄러를 통해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신규 테이블이 생기면 자동 감지에 레이아웃과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인덱스까지 생성하고 컬럼 추가나 타입 변경도 영향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동 반영합니다. 전체 행 개수, 컬럼별 널각 개수, 최소 최대값 같은 통계도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원천 데이터와의 연결고리인 베이스 뷰로 생성되고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데이터 모델링 도구에서 트리 구조로 웹 기반으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티그레이션 계층에서는 파생 모델을 만듭니다. 당일 이력은 원천에, 과거 이력은 데이터 레이크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파생뷰로 통합을 합니다. 현황 데이터 같이 실시간으로만 조회가 가능한 데이터의 경우는 그대로 파생뷰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생성하는 이유는 원천과의 연결고리 변경 사항들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천 스키마 구조를 유지하면서 추적 가능성이 더 좋아지겠죠. 이때 정제 로직 등을 추가해서 품질은 높이되 원천 스키마의 구조적 정합성은 훼손되지 않게 해서
추가적인 기술 메타 정보가 외부에서 유입되어 매핑이 되더라도 추적 가능한 구조를 잡습니다. 기술 메타의 매핑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이 중에서 보안 솔루션이나 메타 시스템, 제 각각 관리되던 보안 컬럼 등을 하나로 합쳐서 일관되게 보안 태그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연관 용어는 어렵게 유의어 사전을 인덱스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에 구조화하여 포함시켜서 검색이 쉽게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매핑 작업도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규칙을 스케줄러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아마도 이 시멘틱 계층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데이터 구조와 비즈니스 맥락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단일 브릿지인 비즈니스 엔티티입니다. 비즈니스 엔티티는 한 업무 영역을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기존 DW 구축할 때의 표준화 방법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틱 계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분리명을 비즈니스 용어로 바꾼 표준 모델을 제공하고, 구조적 추상화를 통해 원천의 물리 구조 변경으로부터 상위 계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높은 의미론적 밀도를 확보해 현업의 셀프 서비스와 LLM 자연화 쿼리를 지원하고, 변환 로직과 품질 정책, 접근 제어와 동적 마스킹을 적용하는 단일 거버넌스와 보안 지점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엔티티는 우선은 디노도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뷰라는 객체를 통해서 의존성을 분리합니다. 인터페이스 뷰는 탑다운 모델링 방식으로 우선 만들어야 하는 모델을 설계하고 그 구현체를 매핑시키는 일종의 문서화하지 않아도 되는 매핑 정의서입니다. 이렇게 구조와 구현체를 분리함으로써 상호 영향도를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컬럼은 영문으로 된 비즈니스 표준 영어를 정형합니다. 길이를 고민하기보다는 정확성을 염두하고 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 명명 가이드는 따로 뒤에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뷰의 설명, 컬럼의 설명은 디노도 어시스턴트를 통해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또한 적용 대상 태그를 기준으로 각 컬럼별 태그를 추천을 받아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비즈니스 엔티티 간의 원천에서는 운영상 존재하지 못한 관계까지 추가로 적용을 해서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멘틱 레이어와 개별 비즈니스 엔티티는 데이터 프로덕트화를 위해 디노도 마켓플레이스에 노출되고, 그 하위 계층은 이 IT 운영 관리를 위해 현업 측으로 노출하지 않도록 공유 자체도 분리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고유 업무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수준의 데이터 모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시보드로 볼 데이터, BI로 분석할 데이터, AI 에이전트가 활용할 데이터 등등. 그런데 이런 데이터 중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는 바로 KPI 데이터입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방식이 흔히 겪는 문제가 왼쪽 그림입니다. 부서별로, 리포트별로 매출액이나 이탈률 같은 지표가 하드코딩되어 흩어지면 같은 지표인데 값이 달라져서 뭐가 맞는 것인지 논쟁이 되기도 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데이터 모델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9.5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매트릭 뷰입니다. 이 뷰는 기존의 BI를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디멘전과 매트릭을 정의한 큐브 개념과 유사합니다. 다만 큐브는 데이터를 BI가 접근할 수 있는 것에 저장을 해야 하지만, 디노도에서는 뷰로 정의만 해놓고 데이터가 요청될 때마다 쿼리를 생성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성능 좋은 데이터 레이크나 DW가 활약할 수 있게 집계는 대부분 가장 빠른 곳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뷰의 목적은 일관된 기업의 KPI 관리입니다. 실제 수식과 데이터가 항상 물려서 관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BI 대시보드도 같은 수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표준 지표가 관리되면 AI도 복잡한 로직을 스스로 생성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정보만 선택할 수만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시멘틱 모델은 디노도도 소속되어 있는 OSI라는 AI 시멘틱 모델 표준 수립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멘틱 레이어를 구성하는 비즈니스 엔티티와 매트릭 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만들면 사실상 큰 산은 넘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LLM을 활용해서 이런 작업을 보다 편하게 진행하도록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노도 어시스턴트는 자연 질의에서 SQL을 생성해내고 SQL을 자연어로 다시 설명합니다. 즉, 매트릭 뷰는 또는 비즈니스 엔티티 모델을 추천받거나 SQL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으면 진단하고 조인 조건, 태그 할당, 집계 쿼리 등을 추천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뷰와 컬럼에 대한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 설명에 대한 생성을 비즈니스 엔티티와 매트릭 뷰에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에도 LLM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LLM 활용 함수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인풋으로 하여 새로운 정형 컬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하면 데이터에 대한 품질 규칙 등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지원도 보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 목록을 통합해서 조회하고 CSV, 로그 파일과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형태에서 AI가 검색할 수 있는 벡터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벡터 연산도 원천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합니다. 아직 고차원 벡터를 생성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벡터화된 이미지를 검색한 결과와 정형 데이터를 결합하여 AI가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매트릭 뷰로 돌아와서 실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왼쪽 차원과 지표 목록에서 필요한 항목을 오른쪽 열로 드래그 앤 드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법사가 이발루에이트 매트릭 쿼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디노드는 매트릭의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인과 집계가 포함된 실제 쿼리를 소스에서 실행합니다. 사용자는 조인 구조를 몰라도 되고 계산은 항상 같은 정의를 따라 진행됩니다. 자, 이제는 시멘틱 레이어에 보안을 적용할 순서입니다. 보안 적용하는 단계는 두 단계입니다. 레벨 1은 굵은 단위의 R백으로 역할에 따라 뷰, 컬럼, 행, 셀 단위 1차 접근을 허용합니다. 레벨 2는 더 세밀한 A백과 글로벌 보안 정책으로 태그를 기준으로 전사 제한 규칙을 일괄 적용합니다. 오른쪽처럼 SSO로 로그인한 세션 토큰이 생성되면 부속 코드, 업무 코드, 접근 시간, 접근 IP 등의 속성으로 동적으로 매핑되어 실시간 보안 판별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정보는 어떤 정보를 토큰에 실어서 보내느냐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글로벌 보안 정책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로 표현됩니다. 누구에게는 사용자와 역할, 조직이고 무엇을은 보안 태그가 지정된 뷰와 필드이며 어떻게는 숨김, 마스킹, 행 필터링, 커스텀 정책 등과 같습니다. 왼쪽처럼 필드의 태그를 먼저 지정하고 오른쪽처럼 그 태그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개별 화면이 아니라 역할과 태그로 관리하니 신규 데이터셋에도 같은 규칙이 재사용되기가 매우 용이하게 됩니다. 실제 조회 결과를 보면 같은 데이터셋인데도 역할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맨 위는 원문 조회가 승인된 개인정보 1등급으로 값이 평문 그대로 보입니다. 가운데는 2등급은 부문 식별이나 대체값으로 마스킹되어 제공됩니다. 아래 일반 사용자는 민간 컬럼 자체가 제외됩니다. 다만 역할 매트릭스와 정보의 보안 등급, 마스킹 기준은 각 기업의 보안 정책과 함께 설계가 되어야 하고 이에 맞게 정책 수행은 디노더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데이터를 중복으로 복제하거나 상황에 따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글로벌 보안 정책에는 한국 시장에 맞춰 구현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런타임의 세션 속성과 외부 룩업 결과를 보안 엔진이 결합해 행과 셀 단위 권한을 동적으로 판단하는 룩업 테이블 기반 보안 정책입니다. 이 빌트인 커스텀 정책은 다이나믹하게 고객사 데이터 현황에 맞춰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마스킹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드 코딩된 알백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탑레벨 뷰 정책입니다.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전 디노더는 마스킹 정책이 강력해서 정책이 적용되면 집계 결과가 뭉개지도록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이 가능한 사용자도 결과 행수는 변하지 않고 화면상으로 보안 정책이 적용된 상태로 조회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민감 정보는 보호하면서 집계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이 기능을 사용하면 AI 에이전트가 특정 고객을 식별할 수 없어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즉, 암호화된 컬럼을 기반으로 질의를 해도 원천에서는 인덱스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통제를 했으니 감사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에 접근해 어떤 쿼리를 실행했고 얼마나 썼는지가 모두 남습니다. 위쪽은 로그인 세션 정보, 아래쪽은 쿼리 이력입니다. 사용자와 역할, 접속 IP, 세션, 수행 쿼리, 조회 건수, CPU 사용량, 소요 시간, 성공 여부 등이 기록됩니다. 이뿐 아니라 원천 시스템에 위임된 쿼리 정보도 이 쿼리 이력과 매칭되어 남습니다. 이 로그 덕분에 원전에 어떤 데이터를 누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는 사고 대응뿐 아니라 사용량 분석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 적정성 검토에도 쓰입니다. 이런 데이터 현황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운영 대시보드로 데이터 전송량과 실행 시간 중심의 전체 흐름을, 오른쪽은 세부 차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같이 사용량 기반의 인프라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최적화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프로덕트 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도에서의 데이터 프로덕트 레이어는 곧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기술 메타데이터를 AI와 현업 사용자가 바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제품으로 바꾸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품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을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산 게시와 분류, 둘째는 한글 표준 영어로의 명확화, 셋째는 환각을 막는 시멘틱 밀도 향상입니다. 네 번째는 기업 맞춤 속성의 확장이고, 5번째는 태그와 크라우드 소싱 기반 거버넌스와 협업입니다. 기술 베타에서 노출이 필요한 것은 아마도 분류 체계 정보일 것입니다. 이를 도메인과 카테고리에 적용해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이 분류는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당연히 스키마는 스키마로, 연관관계는 연관 그래프로, 리니지는 엔드-투-엔드 흐름으로 조형되어 시각화됩니다. 태그는 필요한 태그만 선별하여 동기화할 수 있고, 이 또한 검색 결과 필터링에 활용됩니다. 마켓플레이스 단독으로 생성되는 메타데이터는 한글 비즈니스용으로 된 필드 논리명과 기업별 커스텀 속성입니다. 시멘틱 레이어에서 생성된 뷰 설명과 필드 설명은 자동 동기화가 되기도 하지만 추가 보완도 가능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 분류는 이 화면과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최상위 도메인과 하위의 카테고리가 계층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모 병원의 POC를 하면서 색감을 해당 병원의 시야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한 것입니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징도 좀 더 수월하게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레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최종 작업입니다. 바로 LLM이 이해할 수 있게 인스트럭션을 개별 뷰의 메타로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이 장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LLM은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신입사원이라는 겁니다. SQL 문법도 알고 통계도 알고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을 만드는 능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업무 규칙, 코드 값의 의미, 어떤 테이블이 진짜 원본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을 모델이 아니라 시멘틱 레이어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이 파트의 결론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컨텍스트 윈도우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넣느냐만큼 무엇을 빼느냐가 중요합니다. 슬라이드의 깔때기를 보시면 위쪽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노이즈가 섞인 원본 유형, 불필요한 컬럼, 그리고 애매하거나 중복된 설명, 작업 메모리를 잡아먹는 장황한 서술이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걸러진 것이 높은 시멘틱 밀도입니다. 원칙은 오른쪽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LLM에 전달되는 모든 토큰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모호성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디노도에서는 시멘틱 밀도를 높이기 위해 3개 계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 위 전역 계층은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모델 전체와 사용자 지정 지침, 즉 조직 공통의 규칙과 용어입니다. 가운데 매크로 계층은 뷰 수준으로 이 뷰가 무엇이고 어떤 사례에 쓰이며 데이터의 알갱이가 무엇인지를 담습니다. 맨 하단의 마이크로 계층은 필드 수준의 설명과 값 형식입니다. 중요한 건 규칙은 필요한 계층에만 배치해서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다면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우리가 보는 화면이나 원시 제이슨 스키마를 그대로 파싱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처럼 뷰 이름, 컬럼 이름과 타입, 그리고 조인 관계까지 구조화된 텍스트 형태로 컨텍스트에 주입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이는 이름과 설명이 곧 에이전트가 읽는 문장 그 자체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다음 슬라이드들의 작성 원칙이 왜 중요한지 와닿으실 겁니다. 설명을 쓸 때는 2가지 텍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입사원 테스트입니다. 처음 온 사람이 이 설명만 읽고 이 데이터를 언제 써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 판단이 안 되면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둘째는 중복 테스트입니다. 이미 이름이나 타입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내용을 설명에 또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의하실 점은 모든 단어가 비용이며 LLM의 주의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짧지만 새로운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다음은 어떤 뷰를 노출할 것인가입니다. 그림처럼 계층을 보시면 최상단 비즈니스 뷰는 노출 대상입니다. AI가 참조해야 할 정답 지점, 반대로 중간의 기술적 중간 뷰, 그리고 하단의 스테이징 뷰는 노출 금지입니다. 조인이 안 된 원본이나 임시 계산 단계를 열어두면 에이전트가 잘못된 경로로 질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 개의 정교화된 원본 대신 이미 조인되고 검증된 하나의 뷰를 제공해서 AI의 판단 부담을 없애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앞에서 얘기한 비즈니스 엔티티, 매트릭 뷰, 그리고 데이터 프로덕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명 규칙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름 자체가 설명서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왼쪽 나쁜지를 보시면 단위도 시간도 의미도 알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오른쪽처럼 단위와 역할이 이름에서 바로 드러나도록 해서 LLM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뷰와 필드 이름은 AI가 VQL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정보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효과가 가장 큰 개선입니다. 뷰 설명은 3가지를 담으시면 됩니다. 첫째, 내용과 범위입니다. 이 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고 한 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째, 사용 목적입니다. 어떤 질문이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뷰인지 적습니다. 셋째, 사용 금지, 즉 모호성 제거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뷰와 무엇이 다른지를 명시하는 거죠. 정리하면 뷰 설명은 에이전트에게 언제 이 뷰를 선택할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필드 설명도 원리는 같습니다. 왼쪽에 거친 원본 코드 주석을 오른쪽처럼 정제된 설명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첫째, 중복은 제거합니다. 타입이나 이름이 이미 말해주는 건 적지 않습니다. 둘째, 계산식은 반드시 명시합니다. 총액이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뺀 값인지 적어주는 거죠. 첫째, 열거형 값은 코드마다 의미를 풀었습니다. 넷째, 동의어의 추가입니다. 단 너무 많아도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3개에서 5개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크로의 마지막입니다. 코드나 식별자의 표준 형식과 예시를 함께 적어두면 에이전트가 사용자 입력을 실제 저장 형식으로 정확히 변환합니다. 오른쪽은 관계 매핑입니다. 조인 관계를 명시적으로 정의해두면 어떤 키로 두 자산이 연결되는지를 A가 추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정의는 결국 잘못된 조인으로 인한 오답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작업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루프가 필요합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설명으로 인스트럭션을 개선함으로써 더 똑똑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고가 디노도를
통해서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데이터를 벡터화할 필요도, 모델을 재학습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루프의 첫 단계는 AI 에이전트에게 실제로 질문을 던져보는 인지 검증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뷰와 필드를 골랐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 사용자 피드백입니다. 답이 틀렸을 때 무엇을 오해했는지 수집해서 설명과 관계를 다듬습니다. 최적화된 시멘틱 레이어는 한 번의 결과물이 아니라 운영되는 자산입니다. 이러한 개선 활동을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비즈니스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잡으면 그 개선 속도는 매우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비싼 AI 모델이 방대한 원시 데이터를 직접 해석하고 조인하도록 두면 그림 왼쪽처럼 토큰 낭비와 높은 지연이 발생합니다. 가운데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 질의 최적화와 미리 조인된 데이터 프로덕트입니다. 이걸 통과하면 오른쪽처럼 필요한 컨텍스트만 좁혀져서 비용은 낮아지고 응답은 빨라집니다. 시멘팅 레이어는 정확도만 아니라 휘놉스 관점의 투자이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노도에서 뷰의 스키마 탭을 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소들이 한자리에 보입니다. 필드 이름과 논리적 이름, 타입, 태그, 그리고 필드 설명이 나란히 관리되고 원천 타입과 널 허용 여부까지 함께 나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작성 가이드가 바로 이 화면에서 채워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머리 탭에는 추가적인 비즈니스 매터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커스텀 속성으로 보안 등급과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둘째, 카테고리와 태그로 업무 영역과 민감도를 파악하며, 세 번째, 엔도스먼트나 워닝 같은 소셜 시그널로 사용자 반응을 봅니다. 실무자는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책임지며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관계와 리디지입니다. 왼쪽 관계 그래프는 함께 연결해 쓸 수 있는 자산을 보여주고, 오른쪽 리디지는 원천부터 가공과 소비까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어떤 관계인지, 무엇이 영향을 받는지, 어디서 쓰이는지를 한 화면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리니지는 신뢰도 설명뿐 아니라 변경전 영향 분석과 보안 정책 적용 범위 확인에도 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에셋 익스텐션과 데이터 360 그래프입니다. 관리자가 마켓플레이스의 데이터 외의 개체도 등록할 수 있어 거버넌스 범위가 비즈니스 전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데이터를 소비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노트북, AI 에이전트를 보여주거나 ETL 작업과 파이프라인까지 포함한 종단 간 계보, 용어집과 데이터 공유 계약도 함께 관리합니다. 이 자산은 새로운 자산으로 형식을 추가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은 어떻게 내용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비스 레이어는 AI 관련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레그를 구축할 수 있게 제공되는 데이터 AI 에이전트가 디노도의 AI SDK입니다. 이 화면은 AI SDK를 통해 구축한 챗봇인데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노출하는 메타데이터와 선택적으로 샘플 데이터를 벡터화해서 NL2 SQL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AI SDK는 MCP 서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MCP 호스트가 대화를 받아 도구를 호출하면 AI SDK가 질문을 해석해 VQL을 만들고 디노더 엔진이 최적화해 실행한 뒤 결과와 근거를 돌려줍니다. 이때 권한과 마스킹 리니가 적용된 거버넌스된 데이터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강조드릴 점은 MCP가 새로운 데이터 경로가 아니라 기존 디노도의 권한과 정책 감사 체계를 그대로 적용받는 호출 인터페이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디노도인가에 대한 핵심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노도는 AI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디노도는 범용 연결성, 제로 카피 전달, 통제된 액세스, 의미론적 신뢰라는 4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액티브 컨텍스트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결합되어 단일 레이크하우스, 클라우드 또는 어플리케이션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 소스 전반에 걸쳐 통제되고 실시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의미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제품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은 진호도가 업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이 세션이 여러분의 AI 레디 데이터를 위한 혁신의 첫 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